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고백, 거절한 사람이 힘들까, 차인 사람이 힘들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이는 거 엄청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차이는 것만 힘들까요? 고백 거절하는 쪽도 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차이고 말지 차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닌 것 같다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차이는 것만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음악에서도 영화에서도 차이는 사람은 늘 순수하고 착하게 나오는데 차는 사람은 매정하고 나쁘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백 거절한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차는 것도 힘들다. 호주 퀸즐랜드대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155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차인 썰과 내가 찬 썰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글쎄 차인 사람들은 무려 98%가 과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찬 사람들은 70%가 과거를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 사람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차인 사람보다 평균 32%나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자책도 훨씬 많이 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차는 게 더 힘들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차인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이잖아요. 상대도 자기가 골랐고요. 그런데 고백을 거절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에서 제일 슬펐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고백을 거절한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거절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엄청난 딜레마를 경험한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심지어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내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할수록 상대는 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상처 주고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 애매하게 거절하고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 결국 내게 남은 선택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도 매너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거절할 때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쪽도 매너를 지켜줘야 돼요. 용기 내서 고백한 뒤 거절당했다면 쿨하게 상대방의 선택도 존중해 주세요. 그냥 연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너무 많아요. 2번, 아니 3번까지는 봐줄게요. 3번을 고백해도 안 된다면 다시는 고백하지 마세요. 그 이후부터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그나마 있던 호감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백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좋아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도 날 좋아한다는 걸 확신한다면 자신있게 내 마음을 표현하겠지만 확신할 수 없으니 두려운 거죠. 만약 상대방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처를 입을 거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질 테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75%의 사람들이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땐 절묘한 줄터기가 필요해요. 나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은근슬쩍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마니토바 대학 심리학과의 제키의 보라우어 교수는 서로 모르는 82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기획했어요. 먼저 보라우어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엔 남녀 한 명씩 짝지어서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한 대화 주제는 아론 교수의 사랑에 빠지는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누구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대화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워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만약 상대방이 호감이 있다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은근슬쩍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뵙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보라워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다시 설문조사 실시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드는 걸 얼마나 표현했나요? 등등. 이번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에 든다는 사실을 얼마나 표현하는지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보라워 교수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아냈을까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감정 표현하는데 거리낌 없는 참가자의 결과를 보세요. 감정 표현에 두려움이 없는 참가자는 내가 생각한 관심의 표현은 42점, 상대방이 느낀 나의 관심 표현은 37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보시다시피 자신의 표현한 관심의 정도와 상대방이 느낀 관심의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만큼 상대방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지만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참가자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참가자는 내가 생각한 관심의 표현은 43점인데 상대방이 느낀 나의 관심 표현은 24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표현한 관심의 정도와 상대방이 느낀 관심의 정도에 절반 가까운 차이가 난 거죠. 나는 분명히 관심이 있었고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참가자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한 관심의 표현은 31점, 오히려 상대방이 느낀 나의 관심 표현은 46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참가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게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표현한 방식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본심과 다르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편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의 두려움이 고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죠. 간추려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는 척하고 오히려 관심 없는 상대방에게는 더 관심이 있는 척 했던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고백을 거절한 사람이 힘들까, 차인 사람이 힘들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